고금리 대충격이라 살던 집도 던진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참 슬프지만 사실이에요. 2022년도입니다. 2030 주택 소유자 감소 수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12만 3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30 그 세대가 말입니다. 엄청나죠? 이미 우리는요, 우리 댓글창에서 예견을 했습니다. 저렇게 패닉 바잉, 공황 구매를 하면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거다. 또 이자가 금방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던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미 우리는 댓글창에서 집단지성으로 말해왔습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집을 엄청나게 사들일 때 2021년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역세권에 로얄동에 로얄층에 아주 생각을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입니다. 예, 단독의 어떤 아파트는 사지 않는 것이 좋다. 빌라도 사지 않는 것이 좋다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게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끌해서 집을 샀으니까 이게 이자를 내다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그게 벌써 2022년에 일어났습니다. 저도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지금 말입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2030 세대들의 주택 소유자는요. 0.1이잖아요. 0.1. 0.1이면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1000명이. 2019년에는 6만 7천 명이 줄어들었고요. 2020년에는 4만 7천 명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2021년에는 0.7명이 그러니까 7천 명이 줄어드는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는 이게 뭐 12만 3천 명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결국은 영끌했는데 그 충격이 고스란히 부담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던 집마저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특히 20대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제가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0대 30대 미만이니까 20대죠. 29세 이하를 말합니다. 여기는 본인들의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게 조금 낫습니다. 2021년에 29만 1000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27만 4천 명, 5.8%가 줄어들어서 17,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27만 4천 명도 2019년 25만 명에 비하면 굉장히 많죠. 적은 숫자는 아니죠. 2020년 26만 5천 명에 비해서도 많은 수치고요. 그렇지만 더 놀라운 일은요. 30대입니다. 30대. 30대는 충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인지 보세요. 2017년부터 따져보면 5년 동안 14.6%가 줄어들었습니다. 180만 5천 명에서 말입니다. 154만 1000명으로 26만 4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30대가 지금 최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30대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하든 벌어서 모아서 집을 사자. 모자란다. 영끌하겠다. 여기가 30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30대가 지금 5년 사이에 14.6%니까 10명 중에 말입니다. 1.5명은 던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5명은. 게다가 2021년, 2022년 사이도 볼까요? 많지. 진짜 많습니다. 여기도.
10만 명에 해당되니까 10만 명. 예, 거의 10만 명에 해당되잖아요. 10만 명에서 6천 명이 빠집니다. 그러면 9만 4천 명인가요? 예, 9만 4천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30대가. 결국은 연결한 결과가 지금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연결의 고통은 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이자라는 게 가중평균 금리로 보더라도요. 9월에 4.35%입니다. 4.35%. 가중평균 금리가. 이들이 말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는요. 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낮을 때는 2020년 2월에 2.52%였습니다. 가중평균 금리가. 그러던 것이 2021년 8월에도 2.88%였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2022년 9월에 4.79%, 10월에는 4.82%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2023년에 들어서서는요. 4.35%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숫자입니다. 여전히 높은 숫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예, 자칫 잘못하면요. 막차 탔다가 눈물의 손절이 지금 마구마구 일어난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막차라는 것은요. 지금 금리 보세요. 지금 금리. 지금 시중은행의 금리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가 상단이 7.173%입니다. 하단도 4.570%고요. 굉장하죠. 물론 상단처럼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단에 금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7% 내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게다가 고정금리는요. 예, 하단이 4.340%에서 상단이 6.760%입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상단이 6.5%입니다. 6.650%입니다. 예, 하단은 4.650%고요. 적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라는 것은 바로 그 순간 충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6개월. 그게 1년이 되면 더 충격이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일명이 되면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낙숫물이 바위를 깨트리는 것처럼 이게 내 월급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진짜 충격이 됩니다. 그러니 예, 결국은 못 버티고 집을 던지는 그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그런 충격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보시면요. 30대 전체 연령대 대비해서요. 보유 비중을 보면 10.1%입니다. 이거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 154만 1000이 말입니다. 예, 154만 1000명이 집을 갖고 있지만 역대 최저 10.1%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20대 30대가 인구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해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도 지금 보유 비율로 봤을 때는 역대 최저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0대가 가장 비중이 많잖아요. 50대가. 전체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30만 9천 명 중에 385만 2천 명이 가지고 있어서 25.2% 50대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는 지금 역대 최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던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경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전 연령입니다. 20대 30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서 많이 던진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를 보면 2023년 10월에 238건인데 이것은 2016년 5월 291건 이후 최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예, 작년까지가 이게 최악이 아니라 올해가 더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올해가 더 최악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경기가 좋아지면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저성장의 어떤
경로가 굉장히 길어질 거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던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20대 30대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40대 50대 60대 70대도 던진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016년이면 지금이 202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져보면 9년 전이에요. 9년 전하고 지금 같아진다고 하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늘어나서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자 폭탄이라는 게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 했습니다. 이게 느껴지는 시기가 오면 그때부터는 충격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1월까지 지금 금리를 올렸었잖아요. 그죠? 올 1월까지. 올 1월까지 금리를 올렸었는데 2023년 1월입니다. 벌써 2022년에 그런 일이 나타났다면 금리 올리는 게 벌써 충격이 온 거고요. 지금 고금리가 앞으로 한참 갈 거예요. 그에 대한 충격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아마 말입니다. 변수는 있기는 있어요. 변수는. 경기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아지고 20대 30대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 될 거고요. 정부가 정책 자금을 계속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거 패닉 바잉이라고 이야기하는 내동매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마 상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말입니다. 집값에 대한 충격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살던 집도 던지는 그런 이자 폭탄이 저는 야속하기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 댓글창에서도 집단지성을 쌓아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 상황에 진짜 어려운 것이 터질 거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환진이가 굉장히 비관적으로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현실화 됐잖아요. 그죠? 현실화. 제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언론들이 포장이 된다는 뜻이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환진 TV를 보면요. 경기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대처할 힘이 생긴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포장되지 않는 저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정직한 뉴스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